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음 작가의 그리스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음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의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하늘에 매달린 도시 백가흠. 제이는 그리스 중부의 메타우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숙소를 나섰다. 스타트모스라리시스는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이 역은 아테네를 기준으로 서쪽의 펠로폰네소스와 북쪽의 테살로니키를 향해 기차 노선이 뻗어 있었다. 아테네의 여름은 동양인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아침 9시면 태양은 하늘 정중앙에 위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달구기 시작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그 위력은 시들해졌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태양의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그늘에만 서면 어디선가 숨어있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제이는 그게 너무 신기했다. 한낮의 온도가 39도까지 오르는 날이 다반사였지만 한국에 비해 그렇게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름을 기다려온 북쪽의 유럽인들이 그리스 해안가로 몰려들었다. 바야흐로 시즌이 시작되어 서동부 해안가, 남부의 아름다운 섬은 휴가를 즐기러 온 유럽인들과 그리스 현지인들로 활기를 띠었다. 제일은 그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햇빛을 피해 숨어드는 습성 때문에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었다. 배가 불룩 나오기 시작하고 듬성듬성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중년의 제이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외모에 아무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괴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바다와 멀어지고 싶었다. 그는 아테네를 떠나 북부로 향했다. 이미 충분히 한국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더욱 멀어지려 하는지 스스로도 답을 내지 못했다. 제이는 특정한 목적지 없이 그리스 북쪽으로 떠났다. 마음속으로는 막연히 불가리아나 마케도니아까지 기회가 된다면 다녀올 생각이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북쪽에서 시간을 허비할 작정이었다. 기차는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낸 최초의 길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데살로니키의 마케도니아 역이 기차의 종착역이었다.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존재하긴 하지만
과거 화려했던 문명 제국의 실제 존재는 테살로니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북부 사람들의 그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은 실로 대단하다. 아테네 서쪽 펠로포네소스에서 스파르타가 이룩했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자존심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테살로니키는 서쪽으로 알바니아, 북쪽으로 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 동쪽으로 터키가 연결되는 그리스 내륙의 길목이다. 오래전 사도 바울이 지나간 성경의 복음 도시가 대부분 그리스 북쪽에 있다. 그는 일단 테살로니키를 향해 가고 있지만 중간에 칼람바카의 메테오라를 들를 생각이었다. 그가 정한 여정은 그게 다였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빠르게 사라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몇 년 전 메테오라에 갔었던 일이 떠올렸다. 메테오라가 있는 칼람바카로 가려면 팔레오파르살로스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메테오라는 그가 9년 전 처음 그리스를 여행했을 때 한 번 들른 곳이다. 당시엔 겨울이었다. 절벽 위에 솟은 수도원의 모습이 기이하고 신비로웠지만 폭설로 곳곳에 길이 막혀 제대로 돌아볼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테네로 돌아가야만 했다.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창밖의 풍경은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아테네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현재 그리스가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그런 이미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마을은 모든 것이 낡고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국가가 돈이 없다는 것은 도시의 기간 산업이 낙후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므로 그는 잊고 있었던 그리스의 실상을 새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제이는 친한 선배인 케이와 함께 그리스에 왔지만 북쪽 여행은 함께하지 않았다. 대신 아테네에서 현지 도움을 주고 있는 후배 H와 동행했다. 케이는 아테네 남쪽의 섬으로 며칠 전에 떠났다. 미코노스나 크레타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이글거리는 태양을 온몸으로 이기고 있을 게 분명했다. 제이와 케이의 그리스 여행은 한 달을 넘어서고 있었고 아테네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처럼 무료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온 여행은 금세 한국에서의 일상과 다를 바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상의 무료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다. 점점 사그라지는 긴장감과 여행지에서의 흥분, 이국에서의 들뜸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은 각자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다. 그렇게 케이는 남쪽의 섬으로 떠났고 제이는 북쪽의 내륙으로 방향을 잡았다.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던 후배 H는 일단 제이를 따라 나섰다. 북쪽에서의 여행이 아테네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제이와 H는 언제든 K가 머무는 남쪽의 섬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생각이었다. 제이는 이번 여행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모든 것이 지쳤다. 다음에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여행이 아니라 이주가 될 것이 분명했다. 자신이 이제 젊지 않다는 것을 그는 여행을 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였다. 자신에게 남은 청춘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 사라졌던 흥분과 긴장감이 살아났다. 그것은 9년 전 메테오라로 향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간 잊고 있었던 어떤 한순간이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떤 감정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여행으로의 여행은 일단 성공적인 셈이었다. 한여름의 메테오라는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매달린 하늘 바로 아래 같은 뜻을 가졌고 칼람바카는 메테오라 밑에 있는 도시이다. 날씨가 기억의 왜곡을 가져왔다. 중부 내륙의 칼람바카는 아테네보다 뜨거웠다. 태양은 거대한 바위 기둥을 달구고 있었고 그 풍경엔 어떤 막막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아테네의 화려한 여름 날씨와는 또 달랐다. 그늘에 숨는다고 해도 태양을 피해 저 멀리 지중해에서 슬금슬금 다가오던 바람도 없었고 하늘을 가리고 서 있는 달궈진 바위 기둥들이 위압감으로 인간을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신 앞에 고개를 숙여라. 바위들은 말하는 것 같았고 인간들은 무언의 메시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다. 메테오라의 여름은 비시즌이어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휴가를 떠나 칼람바카는 텅 비어 있었다. 상점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다. J와 H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기둥들이 잘 보이는 곳에 숙소를 잡았다. 밤이 되자 그 쓸쓸함은 더 커졌고 조명을 받은 바위 기둥들은 더더욱 위약적인 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제이는 그때서야 메테오라에 온 것을 조금 후회했다. 사람의 기억에는 선택적인 편리성이 분명 있었다. 그러니까 망각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2007년의 겨울 메테오라를 2016년 한여름 메테오라에 와서야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금 겁이 났다. 바위 위로 달이 뜨자 그 두려움은 더해졌다. 제이는 밤이 깊어질수록 잠에 들지 못했다. 그때도 그랬다. 몸을 뒤척이다 한밤중이 되었다. 그는 H를 남겨놓고 슬그머니 숙소를 빠져나왔다. 렌터카를 몰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그날 그 밤의 기억을 찾아 나섰다. 구불구불 메테오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깜깜했다. 거대한 돌기둥에 가려 달빛이 길에 닿지 않았다.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걸린 길의 윤곽은 제이 자신이 결국 혼자라는 것과 신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흐릿하기만 했다. 9년 전 그 겨울밤, 그는 이상한 것과 마주했다. 그는 폭설로 길이 막혀 전면 통제된 메테오라를 기어이 뚫고 들어갔다가 한밤중 산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가 몰던 자동차는 눈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처박힐 뻔한 게 여러 번이었다. 결국 눈길에 바퀴가 빠져 몇 시간을 낑낑대다가 자동차를 버리고 걷기 시작했다. 그는 방향을 잃고 산속으로 더 들어온 것인지 도시에 가까워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너무 깊이 들어온 탓에 칼람바카는 보이지 않았고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 장대한 바위 봉우리에 갇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갔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다. 낙담과 절망에 처해 있던 그때 반대편 쪽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는 무작정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2시간여를 걸어 마주한 거대한 건물 앞에서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전체가 암흑이었고 건물 안쪽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느낌이 그런 것뿐이었다. 버려진 건물 같기도 했고 문을 닫은 호텔 같기도 했다. 빈 건물이라는 것이 그를 더욱 소름 돋게 했다. 어쨌든 영업을 하지 않는 듯 수많은 창 어디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그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걸었던 터였는데 막상 건물에 도착하고 보니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건물이 전부였고 인기척마저 없었던 것이다. 꼭 무엇에 홀린 것 같았다. 자신이 보았던 그 불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하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그의 등 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구의 남자는 호텔의 주인이라고 했다. 은빛 수염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제이는 짧은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애써 설명했다. 남자는 3층 구석에 있는 방을 내주었다. 벽난로에 불을 지필 테니 몸을 녹이라고 했지만 제이는 한사코 거절하고 방으로 향했다. 이상하게 안도감보다도 그 큰 건물에 남자와 자기 둘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고요함과 정적이 그를 한없이 공포에 빠져들게 했다. 그럼에도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잠깐 꿈을 꾸었던 것 같다.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꼭 껴안았다. 처음엔 포근한 느낌이 싫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점점 그의 몸을 옥죄기 시작했다. 목을 감싼 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악력이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그는 허우적대며 잠에서 깨어났다. 속으로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외쳤던 것 같다. 잠에서 깨고서도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아직 한밤중이었는데 창밖이 훤했다. 겨우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니 폭설이었다. 제이는 조용히 1층 로비에 내려왔다.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벽난로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가다기와 장작을 사그라드는 불 위에 얹었다. 불은 금방 되살아났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장식과 조형물들이 벽과 선반 위에 가득했다. 박제동물의 눈과 마주치자 그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문에 달려있는 작은 종이 울렸다. 바람 한 점 없이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건물 앞 엄청나게 높이 솟은 사이프러스 2 그루가 거대한 호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도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 밤 왜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쨌든 호텔 앞으로 나 있는 작은 도로를 따라 산을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산을 다 내려오자 작은 팻말이 나왔다. 팻말에 올드 칼람바카 세인트 플레이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가 내려온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9년이 지난 2016년 8월 제이는 내비게이션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겨울 팻말의 지명을 집어넣었다. 올드 칼람바카. 가상의 장소였을 것만 같았는데 분명 존재하는 곳이었다.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그는 9년 전 보았던 팻말 앞에 도착했다. 잠시 섰다가 팻말을 지나쳐 차를 몰았다. 이렇게 가까운 곳을 9년이나 헤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걷기 시작했다. 멀리 거대한 사이프러스 2 그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키가 어림잡아 30m는 좋게 되어 보였다. 달이 하늘의 정중앙에서 남으로 향하는 그를 밝게 비추었다. 사이프러스를 향해 다가갈수록 달은 자꾸 나무 뒤로 숨으려 했다. 결국 나무 끝에 매달리는가 싶더니 금세 모습을 감추었다. 한참을 걷던 그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한 줄기 식은땀이 등에서 흘러내렸다. 거대한 사이프러스 2 그루, 그 뒤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서 있었다. 그가 그날 잠시 묵었던 호텔 같은 것은 없었다. 자세히 둘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는 돌아섰다. 그날 밤 조용히 호텔을 떠났던 그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걸음을 옮겼다. 사이프러스 뒤에 숨어있던 달빛이 나와 급하게 그의 뒷모습을 따라잡았다.